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 동성중 거꾸로 국어 수업 6번째 영상이에요. 오늘 사실은 선생님이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선생님 동생이 고등학교 3학년인 건 여러분 다들 알고 있죠? 그리고 공부도 진짜 안 하고 맨날 방탄소년단에 빠져가지고 방탄소년단을 엄청 좋아하는 공부를 조금 별로 열심히 안 하는 고등학교 3학년인데 선생님 동생이 오늘 멜론 뮤직 어워드에 티켓팅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8시까지 대기를 타고 있다가 열심히 클릭을 했는데 결국 빛의 속도로 탈락을 하고 보니까 그 티켓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20만 명이 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역시 이렇게 아이돌 팬들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좌절감을 잠깐 맛봤네요. 미안해요, 여러분. 선생님 딴소리를 하느라고 엄청 길어졌어요. 오늘 배울 내용은 합성어와 파생어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단어와 형태소에 대해서 배웠는데 사실은 단어의 짜임이라는 소단원 주제에 더 맞는 거는 합성어와 파생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2, 3주 동안 이 내용을 배우기 위해서 그 바탕이 되는 내용들을 배운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합성어와 파생어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단어가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다면 예를 들어서 나무, 봄, 바람, 나, 너 등의 단어죠. 그래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실질 형태소이면서 홀로 쓰일 수도 있는 자립 형태소인 경우에는 이 형태소는 하나의 단어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 명사나 대명사, 수사 같은 것들이 많죠. 또는 부사, 관형사 이렇게 형태가 정해져 있는 것들이죠. 활용을 하지 않고 그리고 형태가 정해져 있는 단어들. 자, 그런 단어는 단일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단일하다라는 거는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뜻이죠. 단어가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단어가 여러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 단어들을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자, 그런데 형태소가 우리가 알다시피 총 4가지로 이렇게 분류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형태소가 어떤 형태소냐에 따라서 단어의 종류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다른 형식의 단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형태소를 이제 또 다른 용어가 나옵니다. 형태소를 어떻게 부르는지 여러분이 조금 익숙할 거예요. 아마 선생님이 지난 시간 동안 계속 언급을 했기 때문에 어근과 접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형태소를 바라볼 거예요. 어근과 접사는 모두 형태소겠죠. 그러니까 형태소를 이렇게 부르는 거니까. 자, 어근은요. 형태소 중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태소예요. 많은 형태소 중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태소, 그러니까 실질 형태소에 해당하는 거죠. 자, 접사는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고 다른 말에 붙어서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형태소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 형태소에 대해서 배울 때 선생님이 접사도 있고 조사도 있고 어미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어근과 접사라는 용어는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질 때 쓰는 말이기 때문에 조사나 어미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 쓰이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접사는 형식 형태소 중에서 다른 단어를 만들어주는 애들만 접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접사는 조사와 어미와는 좀 다른 애들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형식 형태소는 절대 접사가 아니에요. 하지만 접사는 모두 형식 형태소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런 답이 노출이 됐네요. 자, 여러분 한번 이걸 맞춰보길 바래요. 어근일까요? 접사일까요? 자, 사과. 어근이죠. 하늘. 어근입니다. 맨다리. 맨몸 이렇게 말할 때 접사예요. 약간 벌거벗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풋 역시 풋사과, 풋사랑, 풋내기 이렇게 다른 어근과 결합해서 단어를 만드는 접사죠. 풋은 뜻이 있기는 하지만
푼만 가지고는 절대 그 뜻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접사라고 보는 겁니다. 먹다 할 때 먹. 먹다 할 때 먹은 형태가 완전하진 않고 항상 활용을 하기 때문에 뒤에 어미가 붙어요. 그렇지만 얘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근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먹다, 먹고, 먹어서, 먹으니 이렇게 활용을 할 때 뒤에 붙는 어미는 절대 접사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치. 치솟다 할 때 치. 이 치 역시 접사예요. 왜냐하면 이 치는 다른 어근에 붙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먹다, 먹고 할 때 형태가 달라지는 거하고 솟다에서 치솟다가 될 때 형태가 달라지는 거하고는 엄청 큰 차이가 있어요. 먹다, 먹고, 먹어서, 먹으니는 활용을 하는 것이고 치솟다는 솟다라는 단어에 치라는 접사가 붙어서 솟다라는 어근에 치라는 접사가 붙어서 새로운 단어가 된 거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말 단어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여러 개의 형태소가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합성어와 파생어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요.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고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다시 합성어는 뭐와 뭐가 합쳐졌다고요? 어근과 어근이 합쳐져서 만들어졌다. 실질 형태소끼리만 모여있다. 그래서 얘네는 따로따로 분리해도 하나의 단어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파생어의 경우에는 어근과 접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를 나누게 되면 두 개가 다 단어가 되지는 못해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오늘 강의에서 전달할 내용은 다 선생님이 이미 이야기를 했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그런 질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접사가 합쳐져서 단어가 만들어질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도 아마 궁금할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 수 있는지,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예라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니오라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여러분도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파생어와 합성어 말고 다른 짜임의 단어는 없을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정말 많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어근과 접사가 합쳐지거나 합성, 어근과 어근이 합쳐져서 단어가 만들어지지만 그 외의 단어도 왠지 있을 것 같죠?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서 사용되는 단어, 특히 현대로 올수록 파생어와 합성어의 규칙에서 벗어나는 단어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를 생각해오고 그 단어는 어떤 규칙으로 만들어졌을지를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 수업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다들 동영상 보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어요. 안녕.